네, 오늘은 그 자녀 경제 교육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실패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쳐라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영감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어줄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실패는 또다시 배움이 되는 것이죠. 승자에게는 실패가 힘이 되어주지만 패자에게 실패는 좌절로 종결됩니다. 1000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는 아기들처럼 수도 없이 중심을 잃어보고서야 균형을 배우는 자전거처럼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 철학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10,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에 성공하지 않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성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니었던 경험을 말하면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정적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명확한 아이는 나중에 경제적인 손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유연하고도 담대해지는 것이죠. 실패를 다루면서 가장 큰 부작용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마이너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녀 경제 교육 두 번째 계명입니다. 결핍을 가르쳐야 결실이 생긴다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또 부모의 경제적인 형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만큼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이 모두 풍족한 줄 압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의 부모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가정경제의 형편을 알지 못한 채 자녀의 요구에 부모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금세 서운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등 오해가 쌓입니다. 왜 부모님은 나에게 사줄 수 있으면서도 안 사주는 걸까?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범위에서 자녀와 가계 경제의 큰 수입과 지출 구조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엇보다 결핍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핍을 모르고 자라는 세대이지만 결핍을 가르쳐야만 자원의 소중함을 알아 감사라는 것을 일상화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이 비가 오는 것을 가장 많이 감사히 여기겠죠. 인디언 출신인 미국의 식물 생태학자인 로빈 월 키머러는 인간과 자연의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결핍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네, 자녀 경제교육 3계명,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가르치라. 살아가면서 자산과 부채는 생길 수 있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말하죠. 그리고 부채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빚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가질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부채는 가질수록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통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게 되고 늘어나는 돈과 줄어드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을 신중하게 여기면 내 것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채를 꾸준히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는 이자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자를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부채 상황에서는 결국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고 그 부채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채를 가르치면서 반드시 이자율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산을 교육할 때 꼭 가르쳐야 할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시간임을 꼭 명심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버리고 돈을 얻는 것보다 돈을 버리고 시간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롭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에 대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가르치라 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비 중에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동조 소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2014년의 허니버터칩 그리고 2022년의 포켓몬빵 오픈런 현상 기억하실 겁니다. 띠부띠부실 당근마켓에 거래되는 것들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또래와의 유대감을 느끼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의 욕구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라는 이런 인식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동조 소비는 충동적인 동조 성향으로 인해 결국 과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필요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때 또래 압력을 이기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비하는 것으로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동가홍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죠. 치마 중에는 다홍치마가 단연 으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주어지면 당연히 다홍치마를 골라야 한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홍치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굳이 다홍치마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또래 압력이 강하고 동조 소비가 익숙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다홍치마를 선택해도 나는 청색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가 청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훗날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도 대중을 따라가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는 자산을 모으기 힘든 원인을 하나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죠. 네, 바로 5계명입니다. 5계명은 재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라 입니다. 보통 겸손한 사람이란 잘난 체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적 의미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수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재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가진 만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도록 균형감 있게 가르치는데요. 예를 들면 아빠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 과외비 지출로 가계빚이 늘어난다면 겸손한 재정관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